에너지와 열, 중단화 마무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요.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수평면 위에 정지 상태였던 4kg짜리 공이 그림과 같은 힘과 같은 방향으로 10m를 이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 해. 지금 보면은 힘이 일정한 힘이 아니고 그래프에 따라서 이동 거리에 따라 힘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이 바뀌고 있을 때는 그래프의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넓이의 뜻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면서 물체의 한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F가 어떤 힘의 종류가 뭔지 한번 보시면 지금 수평면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중력과 수직항력은 서로 날아간 상태고 결과적으로 이 F가 알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면 우리가 알짜 힘이 한 일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넓이 10m 이동할 때까지 넓이 구해보면요. 여기 넓이를 구해보시면 여기가 2고 여기는 8 여기는 4 총 14줄의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물체가 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 10m 이동했을 때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빼주는 건데 최초에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는 0이고요. 변화량이 14가 되려면 최종적인 운동 에너지가 14줄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기억. 2에서 6m 이동할 때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2에서 6m 지점에서 힘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랑 똑같기 때문에 알짜 힘이 일정하면요. 가속도도 일정.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 가속도 운동한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니은 전 구간에서 물체가 받은 일은 14줄 맞는 말이고요. 10m 이동한 후 물체의 속력입니다. 우리가 10m 이동한 당시에 운동 에너지가 14줄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를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2분의 1 곱하기 4kg니까 4 곱하기 V 제곱을 넣어주면은 결국에는 V 제곱이 7이니까 V는 루트 7 m/s가 돼야 되니까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4번.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물체 A, B가 줄로 연결이 되어서 정지 상태입니다. 최초는 멈춰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때 줄 A를 끊었어. 줄 A를 끊으면 A 플러스 B개, 요 개는 등 가속도 운동하면서 떨어지겠네요. 이때 B가 H만큼 이동했다고 하는데 묶여있다 보니까 B가 오른쪽으로 H 이동할 거면 A는 아래로 H만큼 이동을 하겠죠. 이때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개로 보면은 A 플러스 B 개로 따지면 장력은 내부 힘 취급되면서 장력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개로 따지면 비보존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보존력이 한 일도 0이 됩니다. 근데 비보존력이 한 일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되거든. 결론적으로 개로 따지면 A 플러스 B 개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럼 그 내부적으로 늘어난 양과 감소한 양이 똑같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겠죠? 늘어난 만큼 줄어드니까 전체가 그대로인 것이. 이 상황에서 늘어나는 친구들은 누구가 있냐면 일단 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A나 B나 둘 다 같이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전부 다 증가하는 쪽으로 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어드는 거는 A는 밑으로 떨어지니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하는 겁니다. B는요? B는 여기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없죠. 식을 이렇게 완성화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때 기억.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해야 O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3분의 2 mgh다. 자, 일단 보시면 h만큼 떨어지면요. A의 운동 에너지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2mgh가 될 겁니다. 이제 이게 운동 에너지니까 이거 두 개 합친 게 EMGH라는 거 아니야? 증가량과 감소량이 똑같으려면 이때 지금 보면은 처음에 정지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값은 처음에 정지해 있다 보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 없으면서 최종 운동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봐봐. 이때 개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비를 따라가요. 왜냐면 우리가 개 일체 운동하는 과정에서는 A의 속도, B의 속도, A 플러스 B 개의 속도가 다 똑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에서 위식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와 질량비는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A와 B 그리고 A 플러스 B 개의 운동 에너지 비율은 질량비를 따라갑니다. A 질량이 2m, B는 m이니까 2대 1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요 친구는 우리가 A 플러스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mgh니까 B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2mgh만큼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요. A의 경우는 3분의 4mgh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니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3분의 2mgh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디귿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이거는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구해놨거든.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더하면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나오겠죠?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EMGH였고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3분의 4mgh니까 감소량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이거 두 개 더한 경우에 이거 3분의 6이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3분의 2mgh만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감소해요? A만의 개로 보면은 위로 장력이라는 비보존력을 받는 상황에서 H만큼 떨어지니까 힘의 방향, 이동 방향 반대니까 비보존력의 합일이 음의 1이 되면서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디귿은 틀렸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림은 궤도를 따라 질량이 2kg인 공이 운동을 하고 있고요. A 지점 통과할 때 속도는 15다. B 지점에 통과할 때 속력은 이때 마찰과 공기저항은 무시를 했기 때문에 비보존력은 하나도 존재를 하지가 않죠. 그러면 비보존력의 한일이 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이 되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역학적 에너지랑 여기 역학적 에너지 똑같다고 해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A점에서 운동 에너지부터 구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5의 제곱이니까 225줄이 되겠죠. A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요 2kg니까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곱하기 25m니까 500줄이네요. 결론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725줄이 되겠네요. 그럼 비보존력이 0이기 때문에 B점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725줄일 거고요. B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계산이 되니까 2 곱하기 10 곱하기 5 해주면 100줄이네요. 그러면 두 개 더한 게 725줄이 나와야 되니까 B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625줄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만 알면은 우리가 속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2분의 1 곱하기 2kg, 2 곱하기 V제곱이 625가 돼야 되니까 B점에서의 속력은 25m/s가 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4번입니다. 그림 가는
2kg짜리 상자가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매달아졌으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이 위치가 용수철의 현재 평형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용수철의 상수를 구하라는 뜻이 돼요. 여기는 중력 20N. 아래로 봤는데 위쪽으로는 탄성력을 받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탄성력은 각각 요만큼 늘어났을 때가 20N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가 A의 탄성력부터 구해주면 용철 A는 40cm 늘었으니까 0.4m 늘어났을 때 20N이 되는 거잖아. 용철 A의 용철 상수는요 4분의 200이니까 50Nm/m가 되는 거고요. 용철 B는요 50cm 들어갔다니까 0.5m 늘어났을 때 20N이 되니까 용철 B의 용철 상수는 40Nm/m가 되는 겁니다. 용철 A가 좀 더 강력한 용철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용철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A를 현재 원래 길이로부터 40cm 압축시켜 놓은 상태랍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 딱 가만히 있으니까 현재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 보시면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정지 상태 눌러놓고 있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도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런데 2분의 1 곱하기 용추 상수 50 곱하기 41 0.4의 제곱이니까 0.16이 되겠죠? 0.4 제곱해서 이거 계산해보면 4줄이 될 거고요. 역학적 4줄인데 여기서 지금 용수 질량, 마찰, 공기저항 다 무시했기 때문에 이 역학적 4줄이 보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단 기억. A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가와 나에서 똑같다. 지금 여기서 40만큼 압축됐을 사면은 40만큼 늘어났을 때도 4줄이 되겠죠? 늘어난 거랑 줄어든 거는 상관없이 변형이 되면 생기는 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40cm 변형된 건 똑같기 때문에 가나 나나 A에서 조정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아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나에서 속력의 최대값. 자, 속력의 최대값은 언제겠어요? 여기서 이제 얘가 슝 하고 튕겨나가서 용수철에 안 닿아 있을 때 용수철에 안 닿아 있는 상태에서 이때 운동 에너지만 존재할 때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이 되겠죠?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될 때 그때가 최대값이겠지 뭐.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4줄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제곱이니까 최대 속력은 V제곱이 4니까요. 2m/s가 이 상황에서 최대 속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디귿. 나에서 B가 최대로 압축되었을 때 압축된 길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그냥 계산해보면 됩니다. 최대로 압축된 거는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B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됐을 때죠. 그러면은 최대 역학적 에너지 4줄이니까 4줄이 B의 B용수철 B니까 40 곱하기 X제곱. 이때 이 B가 압축된 길이가 되겠죠?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최대 압축 길인데 이거는 뭐 20이니까 넘기면 5분의 1이네요. X제곱이 5분의 1이니까 X는 5루트 5m 정도가 되겠죠. 5루트 5m면은 0.4m보다는 커야 되겠죠? 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우리가 지금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용수철 상수가 작으면 에너지가 똑같은데 용수철 상수가 작을수록 변형된 길이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A보다는 B가 용수철 상수가 작잖아. 압축된 길이는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 5번입니다. 그림은 P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여기서 이 물체는 정지 출발을 하는 거죠. 이때 수평의 마찰이 있는 면을 지나가지고 Q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찰이 있는 면을 지날 때는 일정한 힘 F가 마찰력이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수평면 P점, Q점의 높이는 서로 H로 똑같다.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체는 Q점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 보면은 원래 여기서 갖고 있었던 에너지가 mgH만큼 가지고 있었겠죠? 여기서도 mgH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 지점을 지날 때 비보존력, 마찰이 한 일만큼, 여기 거리를 S라고 두면요, 마찰이 한 일만큼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러니까 이제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mgH보다는 작아져야 됩니다. 이만큼 뺏겼으니까 못 올라가겠죠. 기억은 틀렸다. 니은 내려온 동안 역학적인 보존된다. 내려올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비보존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보존력이 존재 안 하면 일도 안 할 테고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변화도 없으니까 보존이 되는 게 맞고요. 마지막 디귿 H가 클수록 여기서 이제 H가 여기 있는 이 H가 클수록 마찰이 있는 면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커진다는데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마찰이 한 일입니다. 얘랑은 관련이 없어요. 여기 높이 올라간다고 마찰이 커지진 않아요. 마찰이 커질 수 있는 조건은 표면의 거칠기와 물체의 무게인데 높이가 높아진다고 무거워지는 거 아니고요. 표면이 거칠어지지도 않고 이 길이가 바뀐다는 말도 없으니까 이 빗면의 높이와는 상관없고 이 마찰 구간에서 뺏기는 에너지 양은 동일한 겁니다. 틀렸죠? 정답은 2번. 6번입니다. 그림 가는 단열된 용기에 이상기체 A, B를 넣고 나게를 막아 밀폐를 시켜놨고요. 나는 이거를 이제 붙여놨네요. 이때 충분한 시간이 지난 상태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때 가에서는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고 하고요. 이 마개를 통해서는 열이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나에서 열은 A에서 B로 이동을 하겠네요. 기억, A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지금 보면은 A는 가에서 나로 갈 때 분석을 좀 해보시면 이게 피스톤이 아니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는 없습니다. 등적 과정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부피 변화는 없으니까 일도 할 리가 없겠죠. 열을 뺏겼잖아. A는 열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을 거고요. 온도가 떨어지고 압력도 감소한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보시면 기억, 내부 에너지는 줄었으니까 가가 더 크겠죠. 맞는 말이고요. 니은 B의 압력, B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B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피 변화는 없으니까 등적 과정인데 B 입장에 열을 흡수를 했으니까요. 흡수한 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 상승, 압력도 상승했겠죠. 그럼 B는 압력이 올라갔으니까 가보다는 나에서 커야 되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마지막 디귿. 나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다. 이거 한번 보세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거잖아. 이거는 이제 열 이동이 끝나고 열 평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열 평형이란 건 A의 B와의 온도가 똑같아진 상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내부 에너지란 건 온도의 비를 정확하게 비례를 하기 때문에 온도가 똑같으면은 내부 에너지도 동일한 겁니다. 같은 양의 기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평균 운동 에너지는 똑같다가 되겠죠.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뜻하기 때문에 온도가 똑같으면 내부 에너지도 똑같으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도 똑같아야 되겠죠. 디귿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 7번입니다. 그림은 A 상태에 있던 일정량의 이상기체를 각각 B, C, D 과정으로 변화시켰을 때의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기체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부터 볼게요. A, 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A, B 과정. 내부 에너지는요, 온도에 비례하는 겁니다. A나 B나 온도는 똑같이잖아. A, B는 등온 과정입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겠죠. 기억은 틀렸지. 니은 A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AC면은 온도가 T에서 ET로 상승을 했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겠죠. 니은은 맞는 말. 디귿 AD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모두 1 하는 데 썼다. AD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부피가 EV면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A에서 D로 가는 건 등적 과정이 됩니다. 등적 과정은 일을 안 하죠. 일하는데 쓴 게 아니라 일을 안 해버리지. 디귿은 틀렸죠. 정답은 2번. 8번입니다. 그린 가와 같이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밀폐된 실린더에 마찰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피스톤이 평형 상태로 있다. 여기서 외부에서 미는 힘과 압력과 내부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똑같으니까 평형 상태로 정지해 있는 거죠. 이때 미지의 물체를 올리니까 얘가 이제 올라갔답니다. 그 올라가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걸까요? 이제 외부 압력은 그대로인데 내부 압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R자임이 윗방향이 되면서 얘가 올라갔겠죠. 올라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기체 종류, 개수 그대로고요. 한번 보시면 열을 아무래도 흡수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고온이었나 봅니다. 열이 일로 들어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을 흡수하니까 내부 에너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압력이 상승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밀어낸 힘이 더 세니까 얘가 이제 위로 팽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팽창 과정에서 쭉 보시면 그래서 그래서 부피가 상승하고 외부에 일을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다시 여기서 정지를 했다는 거잖아. 부피가 커지다가 정지를 했다는 건 외부에서 미는 힘이 다시 똑같아졌으니까 저기서 멈춘 거겠죠? 그럼 지금 보면은 외부에서 미는 힘은 변화가 없어요. 이 외부에서 미는 힘에는 외부에 있는 공기가 누르는 대기압에다가 추가적으로 피스톤의 무게까지 포함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피스톤을 누르는 힘은 그대로인데 다시 멈추려면 여기서 올라갔던 압력이 부피가 커짐으로써 다시 감소를 했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피가 커지면서 다시 압력이 떨어져서 원래 압력으로 돌아왔구나. 처음에 초기 압력을 P0라고 두면은 커진 압력은 P', 다시 P0까지 떨어졌으니까 다시 이제 평형을 이루어서 다시 멈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억. 기체의 압력은 가와 나에서 똑같다. 이게 가고 최종 상태가 나가 되겠죠? 다시 멈췄으니까 압력이 원래 외부에서 주는 압력과 똑같아졌구나 해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다음 니은. 기체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온도가 이미 이 미지의 물체에서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간 상태잖아요. 온도가 올라간 상태니까 가보다 온도가 높은 게 맞겠죠.
디귿. 분자의 평균 속력은 가와 나에서 같다. 지금 보면은 온도는 내가 이제 온도를 T0라 놓으면은 T0보다는 T'이 높잖아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나 쪽에서도 높은 거니까 평균 속력은 나 쪽이 가보다 높아야 되겠죠. 디귿도 틀렸구나. 디귿은 틀렸구나. 정답은 4번. 9번입니다. 그림의 일정량 이상기체가 A, B, C, D, A 다시 한 바퀴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요. 한 번씩 보기 하나씩 볼게요. 1번 A, B 과정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A, B는요.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상황이죠. 부피가 일정하면 일도 안 하지. 1번은 맞는 말. 2번 B, 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의 양은 기체가 한 일보다 작다는 건데 한번 봅시다. B, C 과정은 등압 과정이잖아. 압력이 일정하고 부피만 커졌죠? 등압이니까 부피가 커졌으니까 온도도 상승. 내부 에너지 둘 다 내부 에너지 증가 1 했고요. 열을 흡수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한 일보다 작다는 건데 여기서는 당연히 한 일이 많겠지. 얘가 100이고 얘가 50이면은 얘는 50, 얘는 100이면 당연히 흡수한 열량이 더 많아야 되니까 2번은 틀린 겁니다. 나머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C, D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의 한 일과 같다. 지금 보시면 C, D 과정은 이게 등온선이라고 하니까 등온 과정이잖아. 그럼 등온 과정에서는 온도가 안 바뀌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죠. 흡수한 열은 기체가 한 일과 같으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4번 DA 과정에서는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는 건데 이건 지금 등압 과정인데 부피가 줄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반대가 되겠죠? 부피가 줄고요. 온도가 떨어지고요. 내부 에너지 방출 1 받는 거고 그럼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지. 둘 다 마이너스인데 열도 방출을 해야 되니까 맞는 말. 5번 A, B, C, D, A 과정에서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는데 지금 보시면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돌려면 일을 이만큼 하는 거잖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 때 연력학 법칙을 써보면요. 한 바퀴 돌면 온도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였죠, 여러분?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그대로야. 근데 이 일을 하잖아. 이 넓이만큼. 열을 흡수할 수밖에 없겠죠. 5번도 맞는 말. 틀린 거 고르는 거였죠? 정답은 2번. 10번입니다.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A, B, C, D, A 이렇게 한 바퀴 순환하는 과정에서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은 압력 부피 그래프가 아니고 부피 온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압력 부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A점에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압력 곱하기 부피가 온도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A점에서의 압력을 P0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압력이 P0고 부피가 V0일 때 온도가 T0가 되는 겁니다. 그럼 B점은 온도는 그대로인데 부피가 2배가 됐잖아요. 압력은 2분의 1이 돼야겠죠. 그래서 B점에서의 압력은 2분의 1 P0가 되면 됩니다. C점에서의 압력은요. C점은 온도는 2배가 됐고요. 압력은 부피도 2배잖아. 압력은 P0겠네. C점에서 다시 압력이 P0까지 올라왔구나. 마지막 D점입니다. D점에서는 온도는 2배, ET0. 부피는 V0니까 압력은 EP0가 되겠네요. 압력이 여기서 또 올라갔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표시할 거 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압력이 P0인 구간이 있고요. 2분의 1 P0인 구간이 있고요. 여기는 2P0인 구간까지 존재하고 부피는 V0, 2V0 이렇게 하나 있잖아. 하나씩 점 찍으면 그만. A점은 어디겠어요? 압력 P0이면서 부피가 V0인 구간. 여기가 PV 그래프에서 A점이 됩니다. B점은요. 압력은 2분의 1이 됐고 부피는 2배가 됐으니까 여기네. 여기가 B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이거 연결까지 해보면은 A에서 B로 갈 때는 등온이잖아. 아, 등온선 맞춰서 그리는 거구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C점은요. 압력이 다시 P0로 돌아왔고 부피는 2V0 그대로니까 아, 여기네. A가 C점이 됩니다. 아, 등적 과정 하면서 올라간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D점은요. 압력이 2P0로 올랐고 온도는 2T0. 부피는 V0로 줄어들었으니까 여기네, 여기. 뭐야, 안 돼. 압력이 온도가 2T니까 아, 등온 과정 하면서 올라간 거구나. 이렇게 A가 D점. 마지막 T에서 A는 등적 과정 하면서 떨어진 거니까 A까지. PV 그래프 바꾸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한번 봅시다. 기억. BC 과정에서 외부 일을 한다. BC 과정은 일을 안 하지. 등쪽이니까. 틀렸고요. 니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지금 보면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이 넓이만큼 일을 하는 거잖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프 방향을 잘 봐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일 얼마나 한 거야? 양의 일을 이만큼 한 겁니다. 양의 일을.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는 이만큼 음의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음의 일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만큼, 이 패곡선만큼 음의 일을 한 거야. 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돼요. 마지막 디귿. C, D, A 과정에서 C, D, A 과정이면은 요만큼, 이것만 보는 거면 이거 이 과정에서 열을 흡수한다는데 한번 봅시다. 그럼 C, D부터 봐봐. C에서 D로 가는 건 등온 압축이 되는 거잖아요. 등온이니까 온도 변화 없고요. 부피가 줄었죠? 압력은 올랐고, 그럼 E를 받았고, 열을 방출을 한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방출이에요.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갈 때는 이거는 등적 과정이잖아. 일을 안 하니까. 근데 어때? 압력이 떨어지면 온도 떨어져. 내부에서 감소, 방출. 여기서도 방출이야. 여기서도 방출, 여기서도 방출이면 C, D, A 전체 구간에서도 방출할 수밖에 없겠죠? 흡수가 아니고 디귿도 틀렸다.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압력솥을 가열하는 동안 압력솥 내부의 기체로 이루어진 개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압력솥이면요. 밥솥입니다. 그럼 밥솥은 쇠로 가둬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안에 있는 내부 기체의 부피는 변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등적 과정의 예시입니다. 등적 과정이니까 싹싹싹싹 되는 건데 열을 흡수, 가열하고 있다니까 기체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했겠죠? 내부의 증가, 온도 증가, 압력 증가.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면 끓는 점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끓는 점이 올라가면 온도가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다는 거니까 더 뜨거운 물을 만들면서 밥을 좀 빨리 하는 그런 효과가 되는 게 압력밥솥의 원리입니다. 봅시다. 기억. 외부 일한다. 등쪽이면 일을 할 수가 없죠. 땡. 니은.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흡수한 열이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되니까 증가하는 게 맞고요. 디귿. 등쪽 과정. 압력밥솥은 등쪽 과정의 예시입니다. 정답은 5번. 12번입니다. 그린 가와 같이 단열 실린더에 A, B로 나누어져 있고요. 나는 A에
열 Q를 가했더니 피스톤이 천천히 이동해서 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움직이기 전에 한번 보면은 A 입장에서는 가열을 해줬으니까 움직이기 전에 그 온도 내부의 증가, 온도 증가,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제 피스톤 입장에서는 피스톤만 따로 그려보면 A가 미는 힘이 더 세지니까 R자 힘이 오른쪽으로 바뀌면서 압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피가 증가하니까 일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B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B 입장에서는 이제 얘가 누르니까 압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을 받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얘는 단열이지 뭐. 피스톤에서 열이 이동한다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요. 단열 피스톤이니까. 그럼 단열 압축이 되니까 얘는 내부가 증가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압력이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압축이 되면 될수록 B의 압력도 같이 다시 증가하니까 다시 똑같아진 순간에 여기서 정지를 하는 거죠. 다시 여기서 우리가 new B가 주는 압력 그리고 new A가 주는 압력이 다시 똑같아졌을 때 여기서 이제 부피 변화를 멈춘 거죠. 기억. A,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합은 Q이다. 이거는 옛날에도 이제 그 실력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 보면은 B 입장에서는 단열 압축이니까 A가 A한테 받은 일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하죠. 여기서 A는 얼마만큼 A가 한 일의 양이랑 A한테 받은 일의 양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 A한테 준 Q의 양은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랑 합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푸게 해보면 이게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이거는 A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인데 원래 열은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B한테 한 일인데 B한테 한 일은 A한테 받은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대신에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집어넣으면 A한테 넣어줄 열의 양은 A,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똑같겠죠. 기억은 맞는 말. 니은 B의 기체가 받은 일은 Q보다 작다는데 이거 봐봐. 지금 얘랑 비교하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B의 변화량보다는 Q가 크겠죠? 근데 얘는 B가 받은 일이랑 똑같잖아. 그렇죠? 결론적으로 당연히 Q가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 디귿. B 기체는 온도가 높아졌다. B는 단열 압축되면서 온도가 증가하고 있죠? 맞는 말. 정답은 5번. 13번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연력학 이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기억. 물감에 떨어뜨리면 퍼져나간다. 퍼져나가는 건 가능하지만 한번 퍼졌던 물감이 다시 뭉치는 건 불가능한 거죠. 이 법칙에 대한 비가역 현상에 대한 예시가 맞고요. 니은. 고립계에서 자연현상. 여기서 고립계라는 건 외부에서 에너지를 추가 공급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만 진행한다. 이 법칙에 대한 내용이 맞죠? 디귿. 고립계에서 외부의 추가 에너지 공급 없이 자연현상은 확률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는 쪽으로만 진행하는 거죠. 확률이 높은 쪽으로만 진행한다. 이게 이제 이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틀렸지. 정답은 3번. 14번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열기관 A, B를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각 기억, 니은의 열을 흡수했고요. 똑같이 WA를 한다. 이때 열 효율은 A가 B의 2배라고 합니다. 열 효율은 얘는 기억분의 W가 A의 열 효율이 될 거고요. 열 효율은 흡수한 열량분의 한 일이니까. B의 열 효율은 니은만큼 흡수시켜서 똑같이 W만큼 일을 한 거니까. 이때 효율은 A가 B의 2배라고 하니까 기억분의 W에는 니은분의 W에 2를 곱한 게 맞겠죠. 그러면은 WW 지우고
넘길 거 넘기면 니은은 이렇게 되겠죠.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열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다는데 이것도 열 효율 변형 공식을 한번 써보시면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은 기억 빼기 방출한 양이니까 방출한 양을 각각 기억 프라임, 니은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보시면 기억 프라임은 이제 기억 A에서 방출한 열량은 기억 빼기 W. 여기서는 니은 빼기 W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니은이 더 크잖아. 그럼 방출한 양은 이놈이 더 많아야겠죠. 니은이 더 크니까 방출한 양도 B에서 더 많아야 되겠죠. 니은 A가 더 적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마지막 디귿 A는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이 많아져도 하는 일은 일정하다. 아니죠. 열 효율이 일정한 겁니다. 항상 얘가 일정한 거니까 흡수한 양이 많아지면 하는 일도 많아요. 효율이 일정하겠지. 디귿은 틀렸죠. 정답은 4번. 15번입니다. 카르노 기간이랍니다. 카르노 기간이란 건 이상적인 열기간을 뜻하고요. 열 효율 계산할 때만 조금 달라지는데 열 효율 공식은 우리가 열량 대신에 고열원의 온도와 저열원의 온도를 넣기만 하는 게 달라요. 봅시다. A, B 과정과 C, D 과정은 등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 C와 D, A는 단열입니다. 기억, 기체는 A, B 과정 그리고 B, C 과정에서 일을 한다. 부피가 커지고 있잖아. 부피가 변하면 일을 하는 거죠. 맞는 말. 니은 C, D 과정에서 외부로 일을 받아 감소했다. 부피가 줄었잖아요. 외부에서 일을 받았기 때문에 감소한 게 맞겠죠. 맞는 말. 5번. 한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같다. 여기 회곡선 넓이가 되죠. 여기는 뭐야? 한번 순환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에서는 5번이 한 순환 과정에서 회곡선 넓이는 외부의 한 일과 같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참고로 우리가 이제 열 효율 공식 한 번만 써보시면 문제에서는 하라고는 안 했지만 열 효율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등온이니까 여기 온도가 227도라고 하고요. 여기는 27도입니다. 그러면 열 효율을 계산하실 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 항상 섭씨 온도를 쓰는 게 아니고 절대 온도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해주는 거니까 고열원의 온도는 227에서 273을 더해주면은 500켈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고열원 온도는 500켈빈이 되는 겁니다. 저열원의 온도는 227을 넣어주면은 이거는 300켈빈이 되겠네. 열 효율은 5분의 2 그래서 0.4 또는 100분위로 표현하면은 40%가 되는 겁니다. 구하라고 안 했지만 구하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 16번입니다. 지면으로부터 30m인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놨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지 출발시키면서 자유낙하를 시킨다는 거죠. 이때 10m인 곳을 지날 때 속력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사실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겠죠. 마찰과 공기저항을 무시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겁니다.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주시면 여기서는 멈춰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근데 질량을 안 줬으니까 질량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M이라고 놔. 여기서의
역학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 곱하기 10 곱하기 30이니까 300m이 되겠죠. 요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 어차피 운동 에너지는 없으니까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이 10m인 이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이 300m일 거예요. 여기서는 10m 위에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있을 거고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빨라지면서 떨어졌을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도 존재할 겁니다.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구해서 빼주시면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는 10 곱하기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10 100m이 되겠네. 그럼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가 될 겁니다. 200m. 운동 에너지 알면 2분의 1 mv제곱을 이용하면은 속력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질량 나누면 v제곱이 400이니까요. 이때 속력은 20m/s가 되겠죠. 뭐 요 방법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 우리 중력이 10m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량이 m이니까. 그럼 이 위치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알짜임이 한 일 계산하면 되지.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은데 최초 속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이니까 변화량이 나중 값이랑 똑같죠. 이렇게 운동 에너지 찾아도 됩니다. 여기서는 중력이 알짜 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알짜 힘 곱하기 이동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내려와? 20m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면 200m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방법으로 속력 찾으시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봤습니다. 17번입니다. 지면에서 30m/s로 올라가는 공이 올라가는 최고 높이를 고르랍니다. 그럼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질량 안 줬어. m 써. 어디가 올라갔겠죠.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으면 h만큼 올라갔다 해봅시다. 근데 언제가 최대겠어요? 멈췄을 때가 최고점입니다. 한번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서술하라고 하니까 지금 공기저항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차피 비보존력은 제로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없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 구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30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게 역학적 에너지잖아. 그럼 이 위치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이만큼일 거야.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 곱하기 30의 제곱이니까요. 이 위치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없고 포텐셜 에너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m 곱하기 g 곱하기 g가 10이죠. h 이게 똑같다. 이렇게 해놓고 푸는 거지. 어차피 질량은 필요가 없고요. 그럼 h만 풀면은 이거 900이니까 450이잖아. 그러면은 h는 45m가 되겠네요. 18번입니다. 일정량의 이상기체에 열을 가했더니 압력을 유지하면서 팽창했다 등 압과정이네요. 그러면은 PV는 nRT 열역학 1법칙 등압이니까요. 필요 없는 거 지워주시고 열을 가했다고 하니까 기체 입장에서 열을 흡수를 했겠죠. 열을 흡수했어. 그리고 팽창했다고 하니까 부피는 증가한 거겠네요. 그럼 팽창해서 온도도 올라갈 거고요. 내부의 증가 일을 했겠네. 이때 내부 에너지, 기체의 온도, 기체가 하는 일의 변화를 1법칙 서술하라고 하니까 열을 흡수했으니까 뭐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고요. 내부 에너지 증가해서 온도도 올라갔고요. 기체는 팽창했으니까 외부에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9번입니다. 뭐 그냥 서술하는 거니까. 연력학 제1법칙을 확장하면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포함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까닭을 적절한 사례를 들어 연력학 법칙의 관점으로 서술하시오. 지금 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얘가 하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요. 열을 흡수를 하면은 그 흡수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본인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중요해요. 기체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의 정의가 뭐예요? 이거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일과 에너지 성립할 때 일의 뜻이 뭐였냐면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을 일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흡수한 열 에너지로 다른 곳에 일을 한다는 거는 얘 가지고 다른 애한테 일을 하면은 뭐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로 전달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전기로 전달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화학 에너지로 전달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 전달하는 게 일의 정의입니다. 근데 그 일하는 방법이 힘 곱하기 이동걸 힘의 방향으로 밀었을 때 일을 해주는 거고요. 그럼 이론상 열 에너지로서 모든 에너지를 다 바꿀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돌려 말한 게 모든 에너지를 포함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칙에 따르면 열 에너지는요, 그러니까 이제 열기관 말하는 거죠. 열기관의 효율은 100%가 불가능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열기관, 열 에너지로 일하는 장치들을 통틀어서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열기관의 특성상 빠져나가는 열이 무조건 발생을 한다 그랬죠. 이 Q2를 제로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이 100%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열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효율이 안 좋다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카르노 기관,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 카르노 기관조차도 효율이 40%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안 좋으니까 열에너지 절약해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되게 추상적인 내용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말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단한 마무리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